매달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항상 빠듯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똑같은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생활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촌주에게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에 있습니다. 같은 연금, 다른 삶. 매달 국민연금 외에 200만 원씩 더 받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 오늘 이 영상에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구조로 주어집니다. 오랜 세월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납입한 만큼 나중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많은 분들께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같은 제도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받은 연금인데도 그 돈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똑같이 9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늘 빠듯하고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십니다. 병원비가 생길까 걱정되고 명절이 다가오면 촌주 용돈조차 챙기기 어려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같은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시고 손자의 학예회 날에는 작은 선물 하나 챙겨 이소 지으며 학교를 찾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출발점입니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수입의 크기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이 들어오는 방식과 생활 습관의 구조입니다. 똑같은 연금을 받는 두 분이 계신다고 할 때, 한 분은 그 연금이 전부인 반면 다른 분은 그에 더해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건 거대한 유산이나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은퇴자분들이십니다. 다만 이분들은 은퇴하시기 훨씬 전부터 본인만의 방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하나씩 준비해 두셨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일을 그만두기 전부터 이미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중 일부는 ETF에 나눠 투자하시고 연금저축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두셨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무작정 소비하지 않고 오래된 빌라 한 채나 소형 오피스텔을 마련해 월세가 들어오는 구조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그렇게 만들어두신 습관들이 하나의 커다란 현금 흐름 구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에서 70만 원, 대당 ETF에서 35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 연금저축에서 45만 원. 이처럼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말,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구조가 아주 특별한 분들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큰 행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만드신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지속적인 습관이었습니다. 한 달에 겨우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유지하셨고, 뜻밖의 목돈이 생기면 충동적으로 쓰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배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스며든 습관들이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동안 번 돈은 대부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기념일과 명절 지출로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잔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이 되니 한 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이 부족해집니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생활이 흔들리고 경조사가 겹치면 잔고는 쉽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더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지출을 크게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심은 깊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갈라놓은 것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출난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달 반복된 습관과 수입을 스스로 설계한 방식이었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하나라도 마련해 두는 것,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ETF를 매수해 두는 것, 퇴직연금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운용 전략을 직접 세워보는 것. 이런 단순한 실천이 시간이 지나며 구조가 되었고, 그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안정된 삶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한 작은 습관이 내일의 기반이 되고, 그 기반이 결국 앞으로 펼쳐질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불안은 점점 쌓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심이라도 반복된다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200만 원을 더 벌어들이는 삶,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매달 200만 원을 더 벌어들이는 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삶 속에 녹여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의 습관을 함께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익형 자산을 미리 설계하는 일입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매달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하나둘 만들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소형 부동산, 그리고 배당이 나오는 ETF, 여기에 더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이 모든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조금씩 모은 퇴직금을 일부 활용하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ETF를 꾸준히 매수해 나가십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며 미래 수익을 준비해두는 것이죠. 그렇게 70만 원의 월세, 35만 원의 배당, 50만 원의 퇴직연금, 45만 원의 연금저축 수령액이 하나의 수익 구조로 완성되어 결국 국민연금 외에도 매달 200만 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일하게 한다는 생각을 삶에 실천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자리에 없어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를 지혜롭게 설계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통장을 확인하면 어떤 날은 배당금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날은 월세가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삶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곧 마음의 안정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비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돈이 생기면 우선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부터 떼어놓고 나머지를 쓴다는 원칙을 몸에 익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만 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ETF를 한 번 더 사놓고 예식을 하기 전에는 연금저축 계좌 자동이체를 먼저 점검하십니다.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전에 월세가 나오는 건물의 보일러는 이상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아껴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절제된 소비 습관은 몇 년 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안정된 수익 흐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산이 쌓이는 분들일수록 소비는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충동구매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지출을 하기 전에 이 지출이 내 수익 흐름을 해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지십니다. 이러한 소비 감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기록하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받은 수익을 직접 메모하거나 엑셀로 정리하거나 손으로 가계부를 써가며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ETF에서 얼마의 배당이 나왔는지, 월세가 예정대로 들어왔는지, 혹은 어느 계좌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십니다.
마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자신의 자산과 노후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습관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은 불확실한 노후에서 무엇보다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삶에는 무의식적인 자동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가능한 한 줄이고 보험료나 통신비, 각종 관리비 등은 미리 정해진 구조로 정리해 두십니다. 유동비 지출도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갑자기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며칠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흥적인 지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소비는 이 돈이 내 자산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기준을 기준 삼아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소비가 단단해질수록 자산은 더욱 흔들림 없는 구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결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돈을 쓰기 전에 이 돈이 과연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습관입니다. 그 질문을 조용히 그러나 매달 반복하신 분들이 지금은 자신만의 경제적 근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일찍 그 질문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수익 구조와 습관을 지금부터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실천 전략을 5가지 단계로 정리해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자동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배당이 나오는 ETF를 하나 정해두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면서 자산이 스스로 자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익형 자산을 하나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소형 오피스텔이나 지방 다세대 주택처럼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춘 부동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임대가율이 높은 지역, 즉 투자금 대비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꼭 사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어떤 구조가 내게 맞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퇴직연금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회사에 맡긴 채 그대로 두시지만 DC형이나 B형으로 전환해 직접 운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그 가치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출을 리셋하는 습관입니다. 무조건 아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매달 30만 원 정도라도 소비 구조를 점검하고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만큼의 금액을 ETF나 연금저축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약된 지출이 자산으로 전환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금 흐름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돈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투자한 자산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도 기록해두면 마치 내가 나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삶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신 분들이 실제로 매달 200만 원을 넘는 추가 수입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3이신 김희정 여사님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후 국민연금으로 월 8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매달 총 수입은 250만 원에 이릅니다. 소형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60만 원, ETF에서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약 40만 원, IRP와 연금저축에서 매달 받는 수령액이 65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월세 하나 마련하고
ETF를 매달 20만 원씩 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5년 동안 반복하셨을 뿐인데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돈이 많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안정감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구조 안에 두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녀를 키우며 묵묵히 걸어오신 그 시간들만큼이나 은퇴 이후의 시간 또한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고 가꿔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투자하는 습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 줄 메모를 남기는 습관, 충동 구매를 하루만 미루는 습관, 바로 그 작고 소박한 반복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새로운 기반이 되어줍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 행사처럼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 달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국민연금 외에 매달 200만 원을 더 받는 사람들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구조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든 ETF든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이든 지금 내가 가진 자산과 상황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반복되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그 습관이 소비 중심이라면 언제든 바꾸실 수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첫 한 줄 기록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삶의 여유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삶,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삶,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준비로 지켜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노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작의 시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후반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황혼경제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경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